직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하는데 니네가 대부분 시험 범위가 대부분이야. 그 방정식, 부등식 쪽 하고 그다음에 점과 좌표, 오늘 배우는 직선, 그다음에 원의 방정식. 지난 시간에 거의 부등식까지 하지 않았나? 화요일 날? 끝나진 않았겠지만 그럼 빡빡쌤이 끝나고 바로 원의 방정식으로 오실 거란 말이야. 나는 직선까지 일단 먼저 해줄 거고. 그럼 이걸 빨리 숙제를.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한다는 건 점과 좌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여기와 여기 사이의 관계만 이제 잔뜩 배운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연결한 어떤 도형들, 직선이라고 하죠. 그걸 공부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주제가 딱 3개가 있어. 그 3개의 주제 중에 오늘 시간이 안 된다면 2개만 할 거라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거든? 1차 함수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나요? 1차 함수 배웠어. 그거야 그냥 얘가. 근데 그 1차 함수의 식을 직선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걸 구하는 과정들. 그때 이미 다 직선식 구하기 연습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만약에 3개가 난다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인 거야. 3개라면. 그럼 직선식을 구하는 문제가 일단 기본. 그래서 얘가 익숙해지면 두 번째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거.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럼 내가 말해보면 어서 중학교 2학년 때 들어본 기억이 있나 생각해봐. 두 직선이 있다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 그럼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답 거기야. 그거 배운 거 있고.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할 수도 있다. 또는 하나 거기 뭐지 있었죠? 일치. 그런 위치 관계들 공부하는 게 두 번째 주제야. 역시 100% 시험 문제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이건 이제 중학교 때는 안 배운 거. 제목 보면 기억날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그러니까 점이 여기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도대체 이 점하고 직선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걸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하겠죠. 이렇게 3개의 주제인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할 일이 이제 요거랑 요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부족하면 요거는 다음 주까지 넘겨서 수업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두 개만 막 이러고 있는데. 자, 그러면 2개라도 일단 확실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직선식 구하기. 그 다음엔 위치 관계. 여기까지 먼저 해보도록 할게. 그럼 지금부터 직선식을 구한다의 개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어. 중학교 때는 그림으로만 배웠던 걸 이제는 식으로 나타내고 좌표를 활용해서 좀 더 쉽게 해석해보자 하는 게 목표라고. 자, 직선의 식을 구하려면 사실은 이 직선이라는 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직선이 생긴다는 건 어떤 조건들로 직선이 결정될 수 있느냐. 또는 직선을 식을 구할 수 있는 2개의 결정 요소 2가지. 뭐하고 뭐만 알면 된다. 뭐 이런 개념.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중학교 때 배운 걸로 물어볼게.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점이 2개가 있다면 직선은 하나로 결정된다.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나 있을까?
하나밖에 없죠. 더 있다는 거 밝히면 노벨상이에요. 노벨상이야.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직선. 선생님 이렇게는 안 지나가나요? 뭐 곡선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된다. 또는 한 점을 지나가면서 이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라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직선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그렇게 많죠.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울어진 정도가 딱 요만큼이야 라고 결정되면 하나로 딱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두 개를 전부 다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을 결정하는 요소는 딱 두 개라고 하면 돼. 요 두 가지만 알면 직선식은 무조건 구하는 거야. 첫 번째, 어떤 점을 지나가는지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요 점을 지나가면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느냐,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도 이 두 개를 어울려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 기울기의 뜻도 배웠죠? 기울기의 뜻을 혹시 배운 거 얘기해 볼 사람 있어요? 점 두 개 가지고 표현해 보면 네, x가 변하는 양분에 y가 변하는 양. 그치? x 이만큼 변할 때 y는 이만큼 변해. 그러면 이게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율. 그럼 중3 때 이 길이 분의 이 길이 나타내는 게 뭐가 또 있었죠? 탄젠트. 오, 기초 좋아. 조가에 저기 밖에 100점이라고 붙어 있는 거 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했는데 조금 더 색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길이 분의 이 길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요 각도에 대한 탄젠트도 기울기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 기울기는 x가 변하는 양 하고 y가 변하는 양의 비율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짓게. 직선식을 구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점을 만약에 요 점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울어진 정도의 숫자가 탄젠트 세타가 m만큼 되는 숫자가 결정이 되면 이 두 개만 알면 직선식은 무조건 이렇게 쓴다. 외워야 될 식이야. y는 기울기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요렇게 쓴다. 고3 졸업할 때까지 점과 기울기만 있으면 직선식은 요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요게 기억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점은 3,2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2예요 라고 말을 하면 이 식을 구하고 싶다면 y는 2 바로 열고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요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놈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직선식이 일차함수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기울기가 2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가 기울기가 지금 얼마로 돼 있어? 2. 그럼 너네가 상상으로 또는 손으로 기울기 2 정도 되는 직선을 한번 그려봐봐.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야. 어떻게 생겼어? 대충 어느 정도? 그 정도. 너는 기울기 2를 한번 그려보라고. 약간 애매한데 그 정도요. 굳이 말하자면 x가 요만큼 한 칸으로 보면 y가 요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니네가 직선식을 읽을 때 이걸 읽으면서 공부를 그냥 글로만 배운 친구들은
이 식을 구했으면 다 구한 것처럼 이런단 말이야. 근데 조금 더 공부하는 친구들은 얘를 보면 아, 요 정도 된 직선이구나. 그리고 이런 걸 또 중학교 때 뭐라고 표현했는데 y절편.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그럼 이거 그리라고 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4 정도 돼, 여기 마이너스 4고 그냥 한 요 정도? 이렇게 빨리 그냥 머릿속에서 이미 상상이 돼야 직선을 잘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릴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죠. 굳이 말하자면 여기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릴 때 얘를 갖다가 여기는 찾았단 말이야. 근데 2라는 기울기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상상한 기울기니까 약간 부정확한 그림이라면 여기다 숫자 쓰고 싶으면 y 대신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아, 요 정도. 아, 2칸에 4칸 이렇게 얘기하면 돼. 2칸에 4칸. 그럼 내가 y는 3분의 2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보고 아, x 3칸 갈 때 y는 한 2칸 정도 되는 요 정도 기울기인가 보다 라고 그냥 받아들여지면 된다. 돼요? 그래서 점하고 기울기만 있으면 요 식은 필수. 무조건 쓸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텐데 점 알려주고 기울기 딱 알려주고 직선식 구하라고 내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니네들을 무시하는 학교면 돼. 야, 아까처럼 3,2 지나가고 기울기 3인 직선의 방정식은 그렇게 내는 학교가 있다면 너네들 무시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최소한 양심 있는 학교는 점하고 기울기 2개만 있으면 식을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점이나 기울기 중에 뭔가 조금 숨겨놓을 거야. 얘 찾아서 하라고. 그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예인 거야. 유형. 그 유형을 몇 개를 소개를 해줄게요. 간단히.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기울기를 좀 숨기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너네들한테는 기울기를 조금 숨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니네가 조금 노력해서 기울기를 찾게. 자, 기울기를 숨기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점만 2개를 알려주면 돼요. 아까 점 2개만 있으면 그죠? 그러면 아까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점은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근데 2개나 줬다고. 대신 기울기를 말안해 준 것 뿐이죠. 그래서 기울기를 너네가 구하면 되는 거지. 점은 충분해. 점은 2개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 점이든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여기서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라는 개념을 너네가 중학교 때 배운 대로 사용하면 구해지는 거죠. 주의할 건 하나 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든 좋은데 순서를 맞추라고. 그러니까 얘 x 빼지는 그 순서하고 y가 빼지는 순서 요건 맞춰야 돼. 안 그러면 기울기가 반대구로 나오니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으로 써도 괜찮고 그냥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2 이것도 괜찮은 거야. 무조건 x2 빼기 x1이 아니고 얘는 그냥 x의 변화량이라고 내가 쓰고 싶은 건데 대신 x, y는 걔네들끼리는 순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이제 기울기 알게 됐고 점은 충분하니까 구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는 또 기울기를 숨기는 방법 중에 아까 그 탄젠트 개념을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x축의 양의 방향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점 하나 알려주고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 각도 정도 돼요. 이렇게. 근데 그 각도가 기울기라고. 그래서 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알려줬을 때 기울기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이제 정리해 줄게요. x축과 이루는 각도와 그게 실제로 기울기 숫자와 연관을 해서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냥 잘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아니면 탄젠트 30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축 양의 방향이라는 건 이런 거야.
여기가 x축 양의 방향이니까 각도를 이렇게 재는 거야. 이게 양의 방향과 이런 각도야. 이게 더 돌아가면 커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선생님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요, 요 각도예요. 90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도가 만약에 x축 방향과 30도다 그러면 탄젠트 30도를 불러주면 돼요. 혹시 기억나나요?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0도. 그러면 이미 뭐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45도. 탄젠트 45도. 1. 좋아요. 그럼 기울기 1이라고 쓰고 점 알려준 거 쓰면 되는 거야. 60도라면 오케이. 120도면 자, 120도는 대충 이 정도 되는 기울기예요. 그럼 이만큼 120도. 요건 기울기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60도 쪽이랑 반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럼 135도. 그럼 얘랑 반대쪽이죠. 마이너스 1. 150도. 마이너스 3분의 요 정도까지.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으로 구해야 돼요. 각도로 환산이 안 되니까. 요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점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숨겨놓는 방법, 또는 그냥 각도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울기를 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론 점을 숨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점을 숨기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점을 숨기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풀이를 배우게 돼 나중에. 근데 이제 굳이 쓰자면 혹시 이것도 직선식이라고 읽을 수 있겠니 얘들아? y는 ax 플러스 b처럼 생긴 얘 말고 얘도 직선이라고 혹시 느낄 수 있겠어요? 몇 x? 그러니까 x하고 y가 둘 다 1차인 거. 그게 직선이야. x하고 y가 둘 다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직선. 그러니까 얘도 직선. 그래서 점을 숨기는 방법은 직선 두 개를 알려주면서 얘의 교점을 지나며 이렇게 알려주는 힌트. 그럼 어떡하지? 교점을 구해내란 얘긴데 어떻게 구하지? 중학교 때 했던 기억. 이 두 직선의 교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이 점. 힌트 주고 있는 거야. 이 직선에도 있고 요 직선에도 있는 점. 그렇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 그지? 너무 당연한데.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하라는 얘기의 의미로 배우진 않아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그 해, 이렇게 구해진 한 쌍의 해, 여기가 교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구해서 교점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도 돼요. 자, 여기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뒤로 밀어서 직선을 좀 약간 배운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울기나 점을 뭔가 조금이라도 숨겨놓고 하게 되는 그런 문제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유형을 하나 더 얘기해주면 외울 직선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외워놓으라는 거야. 어떤 형태냐? 요 직선식 모양은 외워두세요. 그럼 이걸 보고 어떤 직선이라고 외워두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x절편과 y절편. 사실은 x절편이 a면 점으로는 몇 콤마 몇이야? x절편이 a다 그러면 점으로는 몇 콤마 몇이라고 표현해?
A, 0. X절편, X절편. 아, 0. A, 0. 그죠? Y절편이 B다 그러면 0, B. 그러니까 두 점을 알려준 거죠. 두 점을 알려주면 기울기 구해서 써도 되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요렇게 바로 기억하라.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직선식이 이렇게 나와버려. 그럼 너네가 그냥 이걸 보자마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라는 걸 인식해서 그림 그려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그런 유형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 그럼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냥 이 내용을 기억하지 않고 푼다면 12 곱해가지고 4x 플러스 3y는 12.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막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는 식인 거야. 그건 그런 의미의 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오면 벌써 요 직선인데 근데 뭐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은 쓰고 읽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그래놓고 나서 뭐 삼각형 넓이가 뭐 어떻게 되고 이게 A, B가 있을 때 어쩌고 막 응용 문제 나가는 거야. 이게 그냥 바로 시작인 거야. 자,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라면 이 식으로 바로 쓰거나 또는 이런 모양, 는 1이죠. 특징이. 는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의 모양은 그냥 직접 X절편과 Y절편 읽어서 시작하는 문제니까 자꾸 Y는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라. 오케이. 시간만 들어가. 그래서 기억할 직선식 요거 하나는 꼭 한번 외워두시기. 자, 요 정도 되면 직선식을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뭐 유형 1번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풀려요. 어려울 게 없어. 왜? 점하고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조금 숨겨놔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가 직선식 구하기의 내용인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거 캡처를 좀 해놓을게. 네, 오늘 못 온 사람이 꽤 돼요. 필기도 해야 되니까. 필기. 자,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얘기를 해주는 거야.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조금 세지려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엄청 어려운 거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야. 알고 있는데 인식을 잘 안 하는 거. 자, 얘기해 줄게요. 자, 이제 요식을 봅시다. 직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거야. 이게 아까 뭘 가지고 직선식을 쓴 거지? 이거 어떤 직선이니 내가 물어봤어. 어떤 직선이니 물어보면 이걸 표시할 수 있으면 돼요. 기울기가 얼마고? M. 그리고 어떤 점 지나가는? 그렇게 직선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응용 문제의 시작. 배점이 높아진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이 식을 써놨어. 그러면 이 생각을 잘 안 한 친구들은 그냥 직선식이 써 있는 거지만 너네들 눈에는 기울기 2고 3,5 지나가는 직선 써놨네. 오케이? 자, 이 직선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 이제? 기울기가 M이고 응. 3,1.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3,1 지나가는 건 알겠는데 기울기는 잘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 지나가는 무슨 어떤 거지 몰라. 그치? 요 점을 지나간다는 게 확실하지.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기울기는 잘 몰라. 그래서 조건에 맞게 기울기를 정해봐. 이런 문제로 가는 거야. 자, 다시 바꿔볼게요. 자, 이건 어떤 직선인가요? 기울기가 M이고 5,1 지나가는 직선으로 보이니? 그거야. 그럼 이 직선을 보면 니네 바로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못 그리죠. 왜? 기울기 모르니까. 근데 어디 지나가는 건 확실해. 5,1.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세지는 거야. 직선식을 봤는데 저렇게 미지수가 들어있어서 어떤 직선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 너네는 무슨 생각부터 하는 거냐? 얘가 기울기 M 상관없이 어떤 점 지나가는지를 찾아라.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고 시작하는 문제인 거야. 그냥 이거 모르는 직선인데가 아니고 5,1 지나가는 건 확실한 거야. 그죠? m의 값에 관계없이 5,1을 지난다. 즉 모르는 직선을 보게 되면 이런 거 제외하고 문자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야. 문자 하나만 들어있는 이 경우는 어떤 점 지나가는지는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직선을 만나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가는지 먼저 찾아.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울기를 막 이렇게 해가면서 조건을 찾는 거야. 이해됐죠? 자, 얘기할게요. 직선식을 이해하려면 이런 식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이걸로 많이 외운 사람들은 기울기는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식이다라고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게 기울기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가는지 찾는 문제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라. 자, 이제 여기까지 되면 조금 이제 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과정이에요. 니네 보고 한번 물어볼게. 야, 니네 조건에 문제 조건에 이렇게 나왔어. 어떤 직선이 있는 건데 직선 L은 뭐 이런 거. 직선 L은 3,4를 지나고 라고 써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읽고 직선식 써봐. 직선식이 뭔가 식으로 나와야 풀 수 있어. 네, 그러면 이것만 보고 직선식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보라고. y는 기울기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써놓고 X 네, 이렇게 해서 직선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다음 조건 힌트를 쓰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 거냐면 나중에 원의 방정식까지도. 왜냐면 원에는 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원 밖에 있는 어떤 직선들도 같이 배우기 때문에 얘가 잘 돼야 원이 쉬워지니까 오늘 배운 걸로 학생이 이제 원 들어갔을 때 직선과의 관계 얘기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 자, 일단 이 내용을 쓰고 읽기가 돼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직선을 한 개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직선식이 써 있는 걸 보고 그 직선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어야 돼. 또 조금 둘 다 알려준 건 아니지만 하나만 알려줘도 그걸 근거로 직선식을 일단 표현할 수는 있어야 한다. 이게 목표인 거야. 쓰고 읽기가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내가 응용 문제 풀 때 이 사실을 이용해서 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일정한 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여기면 돼요. 이게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이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항등식이야. 그럼 니네 이렇게 정리하지 않나? m으로 묶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러면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그러니까 x는 a가 되면 되고 y는 b가 되면 되니까 a, b를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 여기까지가 이제 같은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항등식 얘기에 해당되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직선식을 구하거나 그 직선식을 보고 뭔가 정보를 얻거나 다는 아니지만 일부 힌트가 주어졌을 때 직선식으로 쓸 수 있거나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직선을 잘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게 되면 뭐 사실은 유형 1, 2, 3, 4, 5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사실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까지만 일단 하고 유형 5까지의 내용을 얘기할 건데 유형 5까지 문제를 풀다 보면 갑자기 또 내가 칠판에 뭔가 정리를 해주겠죠. 그건 뭐야?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의 유형에 따른 특수성 때문에 도형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든가 잊지 말아야 될 기본 상식들을 적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직선을 한번 공부한 걸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안 지울 테니까요. 다 이미 머릿속에 있겠지만
문제는 이쪽에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내가 아까 했던 예제들을 물론 이제 점과 좌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1039번을 한번 해볼까? 혹시 가능한 사람은 스스로 도전해도 돼요. 나 문제 쓸게. 직선식을 구하려면 뭐를 찾아내겠다고 목표를 가지라고? 기울기하고 한 점을 찾으려고 계속 그 힌트들을 봐야 돼. 자, 요 점에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예요. 야, 그러면 기울기 알려주고 점도 알려줬네? 그럼 풀 수 있네?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점만 빨리 찾으면 되겠다. 점은 이제 익숙하니까 그냥 찾읍시다. 5,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직선식은 y는 기울기 x 빼기 x 좌표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이렇게 정해주면 끝. 네, 10초도 안 걸리죠, 다시. 혹시 중점을 잘못 구했나요? 중점을 잘 구했나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a하고 b 더하래. 그럼 2하고 마이너스 1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점과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나? 1042번? 지금 이제 179 페이지 피면 되고, 이 선생님이 저기 필기할 거랑 해서 다 해놨으니까 영상 보내주면 참고해. 앞에 거는. 1042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5를 지나는 직선이 A, 7도 지나가 그랬는데요. 그럼 당연히 두 점이 주어졌다면 점은 충분하니까 기울기만 빨리 찾으면 직선식을 구할 수 있고, 그 직선 위에다 이 점이 있다는 건 대입하라 이 뜻이니까 순서대로 가보죠. 점은 충분해. 자, 기울기만 찾아볼게요. 기울기는 2 빼기 2분의 5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금방 기울기가 2을 찾죠.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좋아요. 너네가 그냥 편한 걸 써. 나는 요걸 쓸게. 그러면 y는 기울기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되어가지고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식이 구해지면 다 된 거지. 자, 여기다가 a, 7을 대입할게요. a는 x에다가 7은 y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a 값은 3이 되겠죠.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계속 똑같아. 하나 더 가자. 연습이니까. 1044번 한번 갈게요.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B는 1,6이고 C는 4, 자, 이때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점을 D라 하자. 그럼 D를 찾아놓게. 3분의 2 빼기 2 3분의 12. 여기 점은 0,4라고 일단 구했어요. 이 점이 있고, 이때 CD를 지나는 직선식. 그러면 요거하고 두 개만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점 두 개 충분해. 기울기만 찾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기울기를 찾아보면 4 빼기 0분의 2 빼기 4 이렇게 되어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따라서 직선식은 기울기 쓰고, 점은 요걸로 쓸까요? x 빼기 0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직선. 그렇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b가 4가 되니까 2a 플러스 b, 그럼 3 이렇게 되겠다. 혹시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수에 분수가 있을 때는 보통 답안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분수를 없애고 싶어서 아까처럼 이런 꼴로 정리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를 곱해서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한쪽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놓고 보기에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여기까지 구해놓고 보기 봤더니 이렇게 써있더니 직선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 써놓고 이거 없다 그러면 안 돼.
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특별한 거 없어, 지울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도 껌이죠. 자, 1046번으로 갈까요? 1046번 x 더하기 2분의 y는 1, 이 x축과 만나는 점은 p, 그 다음에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 y축과 만나는 점은 q, 그리고 p하고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럼 아까 했던 걸 떠올려. 오른쪽이 는 1로 돼 있는 식은 x절편과 y절편을 이미 알려준 직선식이다. 자, 이거 x축과 만나는 점 얼마겠어요? 그러면 1,0인 거죠. 요게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4,0이다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 거야. 0,4. 오케이. 이 식 모양 보고 그냥 x축, y축 만나는 점은 알고 있다는 전제로 문제 보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1,0이랑 여기 0,4인데 이 직선식을 한 반에 보고 쓸 사람 혹시? 이 직선 한 반에 보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y는 4,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도대체 이걸 보고 기울기가 읽히냐? 네. 이렇게 보면 x 한 칸에 y는 네. 네 칸이 줄어들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y절편이 4라면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또는 x절편, y절편이 나왔으니까 이걸 아까 어떤 식으로 쓰는데 1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4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어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아까 같은 이 정도 직선은 그냥 기울기가 눈에 쑥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어. 구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또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 1,0하고 0,4라고 했더니 두 점을 지나는구나. 점은 아무거나 써도 되겠고, 기울기를 구해야지. 1 빼기 0분의 0 빼기 4. 우리 기울기 마이너스 4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 기울기 x 빼기 x 잡고 플러스 0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뭐 구할 수 있죠. 다 좋아. 다 좋은데 내가 말하는 건 절편 두 개가 주어졌다면 바로 이렇게 쓰는 거. 뭔가 이 정도 직선식이라면 기울기를 그냥 한눈에 읽고 쓰는 그 정도 수준 정도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1045번 3x 더하기 ky는 3k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지금 거기에 밑줄이 어디가 돼 있으면 되냐면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다른 말로 빨리 x절편하고 y절편 찾아. 그 말과 같은 말인 거야. 그리고 k는 양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x절편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싹 죽어버리잖아. 그럼 x는 얼마? k. 그러니까 x절편은 k, 0인 거죠. 그 다음 y절편을 찾고 싶으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y는 3. 그러니까 0,3. 그러면 k가 양수였으니까 k, 0은 여기 쓸 거고 0,3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바로 둘러싸인 넓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좌표는 길이고 길이는 좌표다. k인 거죠. 여기는 3.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k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넓이가 얼마래? 12가 된답니다. k는 12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8 이렇게 되겠죠. 또는 8, 3, 24 나누기 2 그래서 12가 됐구나라고 그냥 읽는 사람도 있어요. 자, 직선식 구하기 어려운가요? 지금까지 괜찮지? 네. 오케이. 자, 이제 유형 2번은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대한 얘기를 배우는 거니까 새로 배운다기보다, 그러니까 유형 2하고 3은 중학교 때 딱 배운 거 그대로야.
근데 이제 리마인드 한다는 뜻이야. 알고 있는 거. 근데 정리를 좀 해줄게.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 이 직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직선식이 하나 있어. 그런데 요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래. 그럼 니네가 ABC의 부호를 알 수 있어? 예.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문제. 그러면 cx-by 플러스 a는 0의 그래프는 대충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까지 연결하면 끝나는 거야. 일단 여기서 ABC 부호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y는으로 고쳐봅니다. 그러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빼기 b분의 c. 그러면 이 직선의 모양에서 요만큼이 기울기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요만큼이 y절편이라고 생각하면 부호가 결정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네.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양이야, 음이야? 음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음인 거죠. 그러면 b분의 a는 양인 거지. 오케이. 다음 두 번째 y절편 체크를 하는 거야. y절편이 요건데 여기 y절편은 어디냐면 여기죠. 네. 이 y절편 자리는 양인 자리야, 음인 자리야? 양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얘가 양인 거지. 그러면 b분의 c는 음인 거지. 오케이? 학교 시험 문제가 딱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 그러면 요걸로부터 ABC 부호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노란 글씨 좀 알아두세요. 요거 가지고 ABC 부호는 A와 B와 C의 부호를 한 번에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B분의 A가 양수라는 건 무슨 뜻으로 읽어야 되냐면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 다른 말로 하면 부호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양수면 B도 양수라는 뜻이고 A가 음수라면 B도 음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 돼? B하고 C가 부호가 반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B가 양수라면 C는 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음수라면 C는 양수가 되고, 이런 관계죠. 오케이. 요렇게 찾는 거야. 그런 다음 이거의 그림을 지금부터 나타낼 거야. 그러면 자리를 바꿀게요. by는 cx 플러스 a가 되니까 y는 b분의 c의 x 더하기 b분의 a가 되겠지. 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기울기를 볼게요. b분의 c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여기를 보세요. b분의 c. b하고 c 관계를 뭐라 하지? 이렇게 되거나 또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b분의 c는 음수죠. 다음 b분의 a는 어떻게 될까요? 양수죠. 자, 그럼 이 그림을 빨리 그리는 방법은 y절편부터 체크하는 거야. 어디 지나가고? 양수 쪽 지나가고. 기울기는 음수지.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네요, 선생님? 아니, 완전 똑같은 게 아니라 경향이. 요 그림을 보기 위해서 찾으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부호 찾는 방법은 한번 봐주시기 바래. A, B, C 간의 서로 관계. 그래야 여기가 막 부호나 위치가 바뀌어도 그림을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 이 직선이 몇 사분면 지나가 안 지나가 묻는 거니까,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렸으면 3, 4분면은 안 지나가는 거고 1, 2, 4, 4분면은 지나가는 거고, 그렇게 읽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유형 2는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빵이 문제. 필기 안 했다. 에헤이.
아니 찍혔지 않았을까요? 어? 여기 찍혔. 여기는 영상에 찍혔는데 아니 부분 영상 찍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내가 그거 캡처를 해주거든 원래. 아, 할 수 없다. 알겠지 뭐. 화질이 약간 구려지긴 하는데 뭐 잘 보겠죠. 자 유형 3번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요거는 내용 하나로 외워두세요. 나중에 2학년 때 기하 배우는 친구들은 또 활용 가능하다. 기하는 뭐야? 잠시만 기상도 있고. 어허. 왜 웃기잖아.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그냥 물어보고 정리할게. 네. 직선이 하나 있는데 세 점 A, B, C가 다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일직선 위에 세 점이 있어야 돼요. 응. 그렇죠. 아, 다 똑같죠. 요 문제의 해결 방법의 첫 번째는 AB 기울기나 BC 기울기나 CA 기울기 다 똑같다 이 얘기지. 요걸로 문제 푸는 거 추천. 오케이. 그리고 또 중학교 때는 요 두 점 가지고 직선식을 구한 다음에 시점을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직선 AB 구하고 시점을 대입하고. 물론 이제 AB가 아니어도 돼요. 요런 방식으로도 볼 수 있죠. 추천은 기울기 개념으로 인식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채우는 하나 골라줘.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줘.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걸로 해.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가 1, A, C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요게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A는 양수이며 이 직선의 방정식이 1, K를 지나가. 그럼 직선의 방정식까지 구해보란 얘기야. 자, 그럼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면 요거랑 요거 사이의 기울기나 요거랑 요거 사이의 기울기나 요거랑 요거 사이의 기울기나 똑같다. 그때 어느 셋 중에 두 개만 쓰면 돼요. 그때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유리할 거냐면 문자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되도록 숫자 쪽을 이용하죠.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A하고 B를 한번 보고 A하고 C를 보는 방식으로 갈게요. B하고 C를 쓰게 되면 둘 다 미지수가 있어서 계산이 혹시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AB 기울기는 1 빼기 1분의 A 빼기 1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와 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 빼기 1이니까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 빼기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나요? 네. 이렇게 같은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 그럼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 주시고 그럼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1은 마이너스 8이 되어서 A 제곱이 9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A가 양수라고 하는 힌트도 있었어. A는 얼마가 돼요? A는 3이 되는 거지. 그럼 A가 3이 되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요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구합시다. 점은 충분해요.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지. A가 3이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기울기가 2가 된 거지. 그럼 요 점하고 요 기울기랑 요 점을 그냥 쓸까요? 아니 요거 써도 돼요. 요걸 쓰면 양수를 쓰는 게 낫겠다. 자, 그래서 직선식은 y는 쓰고 기울기 쓰고 점은 요렇게 쓰는 걸로. 자, 근데 요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다는 거야? 1, K를 지나감. 대입해야죠? K는 3. 뭐 이건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요 정도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 도형 공부는 기억할 게 좀 많아요. 많이 기억할수록 유리해 사실.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한번 해볼게.